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2월 3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7% 올라서 24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반등을 했네요. 네, 그래서 3일 연속 반등을 했고요. 어느덧 다시 거의 2500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2485까지 갔었고요. 저번에 고점이 2497이었죠. 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는 미치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5,8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꽤 그래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거의 뭐 보합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한 0.5% 가까이 이렇게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는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나스닥이 크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3% 이렇게 올랐습니다. 메타가 거의 23%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무려 400억 달러나 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그래도 꽤 큰 회사거든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네, 그 정도 회사가 24% 이렇게 올랐습니다. 참 우리나라 회사도 사실은 그런 주주환원 같은 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참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워낙 주주환원이 잘 안 되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50조 정도의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상한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뭐 0.4% 이렇게 오르면서 조금 그래도 같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확실히 이 그나마 메타랑 비슷한 그 섹터인 네이버 카카오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둘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5%, 카카오가 4%대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좀 크게 올랐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올랐습니다. KB가 0.8%, 신한 0.9%, 하나금융주주가 2% 정도 올랐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약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 0.3% 올랐고요. SDI랑 LG화학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법 하락한 종목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수상으로도 약간의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경제는 사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별 경제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오히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던 추세에서 오히려 올라가지고 이제 5.2%가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면 지난 이제 1월 달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보면 120 거의 7억 달러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지금 보면 10개월 연속 적자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적인 적자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워낙 이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거의 메모리죠. 메모리 수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TSMC, 뭐 AMD 이런 회사는 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회사인 이 삼성전자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환율이나 이런 거는 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1230원 여기에서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1230원에서 좀 밑으로 가면 이제 1220원대, 10원대까지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거의 28원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환율은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3.1%대 이렇게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3.3% 이렇게 빠지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국채 금리가 빠지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물가가 이제 빠질 거라는 그런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좀 좋은 뉴스입니다. 워낙 이제 주식시장의 멀티플 부담이 컸는데 멀티플 부담은 많이 낮춰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훨씬 이렇게 강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빠지고 있죠. 뭐 다우는 보합이긴 합니다. 어,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빠지는 것도 있고요. 장 후에 이제 애플, 아마존,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미스가 났습니다. 셋 다 미스가 나는 바람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우 34,000에서 더 위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그나마 나스닥이 조금 더 반등세가 강하긴 한데 나스닥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높아져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2,500선을 넘길 듯 하면서 지금 못 넘기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 2,500을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또 2,500을 넘어갔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의 이런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좀 실적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런 기대가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2분기 정도가 실적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좀 더 빨리 그렇게 잘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